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는 자동차 담보대출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은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차량이 있다면 적용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해당 차량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다고. 많이들 대출도 이용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상담을 받다 보면 간혹 가다가 자동차 담보대출, 본인 또는 공동명의의 차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차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이 구입자금을 좀 이용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를 할부로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뜻이죠.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상품은 제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할부사에다가 물어보시던가 그래야 되는데 이런 문의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부를 이용하고 있던 분들이 저한테 자동차 담보대출 문의를 주신 분들 중에 할부를 어디서 이용을 했고 또 어디를 이용하면 어떤 게 본인한테 또 장점인지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씩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제가 취급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경험해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을 할 경우에는 이런 순서대로 금융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입자금 할부는 제가 취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직접적으로 이 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면 그 해당 할부사라든가 금융사 그쪽에다가 직접 문의를 해보시고 본인 또는 공동명의 차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자, 구입자금 보통 우리가 신차 할부 또는 중고차 할부를 이용하게 되죠. 그죠? 할부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걸 보니까 어느 금융사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져요. 자, 현재 우리나라 금융사 중에서 신차 할부하고 중고차 할부를 취급하는 금융사 중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 똑같습니다. 중고차 할부나 다 취급해요. 1금융권이라는 얘기죠. 1금융권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곳이 할부사 또는 보험사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할부사 또는 보험사. 아니다. 여기는 좀 순서를 보험사 그 다음 할부사 이 순서대로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차 할부는 여기서 끝나는 거고 중고차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피탈 이렇게 있죠. 자, 이 순서를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왜 이렇게 정했느냐? 우리가 대출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이자죠, 이자. 어찌됐든 이자가 낮아야지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고 내 아까운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보면 이자가 1금융권이니까 여기가 그럼 가장 낮단 얘기인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더 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를 먼저 추천했느냐? 그러면 이자가 낮은 곳을 본다면 어디야? 신차 할부사 있잖아요, 우리 그 신차를 뽑을 때
어디 캐피탈 해가지고 신차 할부로 많이 나오잖아. 이자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기에 제가 보험사를 좀 추가를 넣었는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취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대부분이 취급을 안 해요.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사실 보험사는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알아보니까 취급점 찾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근데 상품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과연 그 상품을 현재 진행 중이고 유지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험사는. 근데 일단 넣어봤어요. 있으니까 넣어봤고, 한번 찔러봐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많은 거다, 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금리 면으로 따지면 어쩌면 이 할부사가 금리가 더 은행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분명. 근데 그 금리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재작년 12월 달에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가 돼버려서 작년 1월 달에 신차를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할부사에서 2.9%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2.9%를. 제가 그래도 이쪽에서 근무를 하는데 할부 금리로 2.9%면 그래, 나쁘진 않아, 낮은 편에 속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해당 은행에서 알아봤는데, 은행이 그때 3.1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래요. 원래 할부사보다 금리가 0.2%가 아니 0.3%가 더 높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이자만 보면 당연히 이 할부사를 선택해야죠. 할부사 땡땡 뭐 캐피탈 그러잖아요. 저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 땡땡 뭐 파이낸셜 많이 이렇게 이름을 씁니다. 근데 이자를 먼저 비교를 해보고, 이자가 할부사가 더 낮았어. 자, 그럼 저는 어디 금융사를 이용했겠어요? 할부사를 이용했습니다. 할부사를. 그런데 할부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할부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느냐? 저는 직업이 프리랜서예요. 4대 보험이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했어요. 여기에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이렇게 소득 확인이 확실한 사람들 많이 주더라고요. 보증증권을 끊어서 해줘요. 보증보험사에서 보증증권이 발급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은행에서 해줘요. 근데 그 보증보험사에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확실한 이 소득 있는 사람 아니면 안 해주더라고. 또 아니면 아예 개인 사업자, 나 같은 애매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해. 이놈의 새끼들. 그런데 생각을 해봐. 아니, 당신이 할부사가 이자가 더 낮고 은행이 더 높다고 했으면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낮은 할부사를 이용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근데 은행을 이용을 못했다고 한다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살아가면서 대출 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대출 받을 일이 꽉 찼죠. 저도 지금 뭐 담보대출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면 신용대출이면 저도 빚쟁이입니다. 아주 징그러 죽겠어요. 왜 그렇게 빚은 안 없어지나 모르겠어. 자, 앞으로도 나는 분명히 대출을 계속해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용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대출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이잖아요. 신용. 할부사는 여기는 2금융권이에요. 여기는 2금융권. 2금융. 여기는 1금융권이고. 물론 차량 할부의 경우는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서 신용 점수 하락이 더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신용대출이 하락하는데 뭐 하나 받으면 100점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 그러면 차량 담보 할부는 그보다 더 적게 하락을 해요. 같은 2금융권이더라도. 저는 단 이 0.3%의 차라면 솔직히 얼마 안 돼요. 1년 해봤자 이자. 더 뭐 1, 20만 원 차이 나는 거. 난 그거 더 주겠다 이걸. 대신에 차라리 내 신용을 조금
조금이라도 더 지키겠다. 저는 이게 더 강해요. 물론 저하고 반대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어찌됐든 간에 뭐 대출 받을 일은 분명히 있겠지만 언제 받을 줄도 모르고 당장 이자 더 나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지. 그러니까 2.9% 선택해, 할부사 2.9%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그건 본인들이 선택하는 몫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자동차 담보대출 취급자이지 이 할부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저는 이 정도의 금리 차이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돈 몇만 원 정도 뭐 2, 3만 원 이 정도 더 이자를 더 낸다고 한다면 하고 신용을 더 지킬 수 있다면 저는 신용을 지킬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이자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면 그냥 은행하고 할부사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 낮은 곳으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 순서. 이건 분명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꼭 알아보세요. 시중 은행하고 그 다음 내가 할부를 이용해야 되는 그 할부사 금리하고 꼭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이자까지 더 낮으면 최고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시고 신차 할부는 여기서 딱 끝나요. 근데 중고차 할부를 보면 캐피탈 해가지고 또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신용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반 이렇게 차 할부사가 아닌 일반 캐피탈들도 또 할부사이긴 한데 금리가 높은 캐피탈이 있어요. 차 할부를 하면서도. 이마저도 이제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여기를 이용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사실 이건 뭐 얘기 하나만 안 하죠. 여기까지 가면은 본인이 알아서 뭐 차를 사든가 말든가 선택하는 거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할부를 꼭 내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1금융권인 시중은행하고 그리고 그 차에 할부를 해주는 그 해당 할부사하고 금리를 먼저 비교를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할부사의 경우는 영업사원들 있잖아요. 영업사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용 조회를 해줄 겁니다. 얼마까지 대출을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정해진 금리는 몇 프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비교해보고 어떤 것을 이용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저의 직업,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자동차 담보대출, 본인 또는 공동명의 차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입자금은 제가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알아보세요. 저한테 전화해봤자 별 답 없어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말밖에 제가 전해드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차후간에 내가 발품을 조금만 더 팔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전화로 대충 알아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자든 뭐든 간에 분명히 좀 더 좋은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